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개학이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랑 독서랑 칭찬이랑 우리 꾸준히 이어서 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한 20살 때까지는 내가 계속한다. 그때까진 버틴다. 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잘 버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버티면 너무 힘드니까 같이 버티자라는 취지의 채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조카 아이의 공부 의욕이 너무나 없어서 부모님과 계속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 사연을 올려주신 어느 마음씨 착한 이모님의 사연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고요. 자기가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잘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똑똑하다, 머리 좋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자존감이 높아요. 학교 영재반에서 공부했고 성적 우수로 다음 학년 시험 없이 영재반에 올라갔습니다. 똑똑한 애 맞네요. 네, 공부 잘한 거 맞아요. 머리가 좋은 아이 맞습니다. 초등에서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초등에서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타고났어요. 우리 아이들마다 소질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아이는 연습 안 해도 빠르게 달리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와요. 어떤 아이는 연습한 적 없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막 정말 인기가 많아요. 아이들마다 잘하는 것을 타고났고 이 친구는 마침 공부 머리를 타고난 친구예요. 자, 그런데 사연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중학교에 올라갔고 중1은 시험은 안 보지만 다양한 수행평가를 해보고 학습에도 신경 써야 할 시기인데 여전히 공부는 멀리 두고 게임에 빠져 있어요. 중학교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아이랑 상의하여 학습기를 신청했는데 초반에는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계속 미뤄두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은 절대 안 가겠다고 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의 게임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네. 아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게임도 친구들에 비해서 관대하게 많이 하는 편이래요. 게임 시간 많은 친구. 그래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아이 엄마가 시간 제한해놔도 의미 없다고 할 일 다 마치고 나면 해도 그냥 놔두거든요. 그런데 12시 이전에는 꼭 자라. 이거 하나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키고 일주일 가까이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다 잤대요. 그러곤 그 다음날 12시 다 돼서 겨우 일어나고. 방학이라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예습 선행은커녕 현행학습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이런 아이 어떻게 잘 타일러서 손잡고 가야 할까요? 네, 우리 친구를 바라보는 이모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느껴지고요. 저는 제 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조치를 취할까, 어떤 규칙을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연을 한 1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렇게 슬초쌤께 물어봐 라는 코너에 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핵심적인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성적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공부라고 하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 역할, 그 활동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후 인생에 꼭 필요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 근면함, 그리고 꾸준함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요, 있긴 있어요. 아주 가끔. 한 학년에 1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성실하게 약속한 대로, 하기로 한 대로 내 목표에 가깝게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근면함이라고 하는 굉장한 덕목을 지금 훈련, 경험, 연습해 가고 있는 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실함을 경험했다면 지금 당장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아이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굉장한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잘했다고 했죠. 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나온 성적이라고 하는 결과는 내 인생에 결국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할 때는 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뭐 그건 결국 너에게 재앙이었어. 이렇게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것으로 성적이 잘 나온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때 연습한 적 없는데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그것으로 아이 인생이 무언가 결정이 되던가요?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아이가 지금 성실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이에게는 공부 의욕이 없다라기보다는요, 게임이라고 하는 너무나 해로운 것이 지금 아이의 일상을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방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방학 때는 조금 더 풀어지고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고 좀 더 게임을 많이 하고 하는 학기 중과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하고 점차 조금씩 더 시간을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게임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 무엇과 같냐면 탄산음료와 같아요. 처음에 탄산음료를 한번 맛을 보죠. 처음에는 막 코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맛이 없다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탄산음료를 조금씩 자주 접하고 그 맛의 진짜 참 맛을 알아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탄산음료를 찾습니다. 자, 찾는 것까진 다 똑같아요. 탄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햄버거 먹을 때 우유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먹는데 네, 사이다나 콜라랑 같이 먹으라고 하면 점점 잘 먹습니다. 네, 제가 봐도 더 맛있어요. 네, 그런데요. 탄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물 대신 매끼 먹게 하시는 부모님 안 계시죠? 탄산을 얘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밥도 잘 먹으니까 밥을 잘 먹기만 하면 탄산을 하루 종일 먹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얘가 공부만 잘하면 커피를 하루 종일 먹어도 상관없어요. 핫식스를 몇 끼 먹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 탄산처럼 안 먹으면 당연히 좋지만 먹더라도 규칙을 정해놓고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탄산 같은 음식처럼 게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쩌다 피자나 치킨을 먹을 때 탄산을 좀 과하게 섭취를 하는 것처럼 어쩌다 게임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방학 때가 대표적인 시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게임이 절제되지 않는 아이에게 게임을 어차피 얘는 조절이 안 돼. 지금 안 돼. 말 안 들어. 얘랑 싸우지 말고 그냥 게임을 자기 할 것만 끝나면 게임을 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 어머님의 규칙 자체가 저는 아이를 결과적으로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조절력이 아직 없는 아이, 인내심이 없고 통제력이 없는 아이에게 너가 할 것만 끝났으면 게임은 마음대로 해도 돼. 어차피 너 엄마가 말해도 말 안 들을 거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가 먼저 포기하고 선을 그어놓은 상황인 거죠. 아무리 아이가 좋아해도 탄산을 하루 종일 주지 않는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과감한 결단과 아이와 크게 부딪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이 지금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이 아이가 공부에 의욕을 가질 수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탄산을 먹는 아이가 밥맛이 있을까요? 배고플 때 탄산 한 잔 마시면 배가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기고 칼로리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탄산을 마신 아이에게 앉아서 담담하고 슴슴한 그런 한식을 먹으라고 말을 한다면
밥과 국을 끓여놓고 먹으라고 한다면 아이가 입맛이 돌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라면 단호하게 게임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고 하는 초등 저학년 수준의 규칙은 이제 맞지 않는 시기이고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그리고 늦어도 12시까지는 끝낸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날 게임은 없다라고 하는 심플하고 단호한 그런 규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마시고요.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서 아이가 통제력과 조절력과 성실함을 길러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성적 안 중요해요. 현행이니 선행이니 예습이니 사고력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중등 기간 동안 이 아이가 길러야 할 것은 성실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후를 생각하시고 천천히 계획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는 당장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부딪히기만 할 거고요. 사춘기의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긴 호흡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단호하면서도 네, 정말 지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규칙을 세워서 나가셔야 돼요. 공부 의욕은 그 다음입니다. 생활이 먼저 정리되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 중에 생활 패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활이 먼저 잡히고 나의 어떤 그 삶에서의 원칙과 우리 집안에서의 규칙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부에 속도를 내고 공부 의욕을 올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초등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수준이나 레벨 그리고 공부하는 속도 같은 것들, 공부하는 양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그거. 네. 눈에 보이는 공부량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생활적인 면에서 성실함과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인가 잘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고민 사연들 네, 또 카페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생활적인 면에서 혹은 공부 의욕, 게임적인 면에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